서울 강동구의 어느 아파트 거실에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결혼 8주년을 맞은 민수와 지연 부부의 집이었죠. 38살의 민수는 IT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고, 35살의 지연은 동네 피트니스 센터에서 데스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오늘만큼은 특별한 날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신청해두고 저녁에 아내와 함께 근사한 디너를 할 계획을 세워뒀거든요. 아침 식탁에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우리 둘이서 근사하게 외식할까? 8년이라는 시간이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민수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죠. 하지만 지연의 반응은 예상과 달리 미지근했습니다. 지연은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오늘 센터에서 직원들 친목 모임이 있을 수도 있어.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 연락 오면 알려줄게. 민수는 속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최근 몇 달 동안 아내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결혼 기념일 계획을 함께 세우며 들떠 있었을 지연이었는데, 요즘은 뭔가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퇴근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 있었고, 핸드폰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짓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민수가 무슨 일 있냐고 물으면 지연은 그냥 센터 일 때문이라고만 했죠. 특히 최근 몇 주 동안은 성민이라는 센터 VIP 고객 이야기를 자주 꺼냈어요. 그 회원분한테 친절하게 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말이죠. 민수는 그저 직원으로서 성실하게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감정이 계속 커지고 있었어요. 지연이 핸드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리는 습관이 생겼고, 샤워를 할 때도 꼭 핸드폰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전에는 거실,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두고 다녔는데 말이죠. 민수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눌러 담았습니다. 8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저 일이 바빠서 그런 거겠지. 센터에 새로운 회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신없다고 했었으니까. 민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그날 민수는 회사로 출근하면서도 계속 아내 생각을 했어요. 저녁에는 꼭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죠. 혹시 요즘 소원해진 관계가 오늘을 계기로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수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저녁 약속 어떻게 됐어? 나 오늘 반찬에서 일찍 퇴근할 건데. 하지만 메시지는 한참이 지나도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죠. 민수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지연이었다면 바로 답장을 보냈을 텐데, 요즘은 몇 시간씩 답장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후 4시쯤 되어서야 지연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미안, 바빠서 못 봤어. 친목 모임 확정됐어.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민수는 핸드폰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혼 기념일인데 친목 모임이 더 중요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민수는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는 법이니까. 민수는 회사에서 조기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혹시 지연이 마음을 바꿔서 일찍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텅 빈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녁 7시가 넘어가고 8시가 되어도 지연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초조해졌죠. 전화를 걸어봤지만 지연은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연결음만 울리다가 끊어졌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냈지만 읽지도 않았어요. 민수는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친목 모임이라고 해도 결혼 기념일인데 이렇게까지 연락을 안 받을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민수는 지연이 일하는 피트니스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아내가 아직 센터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였죠. 전화를 받은 센터 직원이 대답했어요. 아, 오늘은 저희 직원들 전원 휴무예요. 쉬는 날이라서 센터는 회원님들만 이용하고 계십니다. 민수는 그 순간 심장이 싸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원 친목 모임이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전원 쉬는 날이라니 그럼 지연은 지금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수는 다시 한번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계속 읽지 않은 상태였죠. 민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가족 위치 공유 기능 말입니다. 몇 년 전 지연이 야근이 잦아질 때 서로의 안전을 위해 설정해둔 기능이었죠.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위치 공유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 지연의 위치가 표시되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지연의 위치는 강동구도 아니고 센터 근처도 아니었어요. 화면에 찍힌 위치는 강남의 한 고급 와인바였습니다. 압구정동 한복판에 있는 유명한 곳이었죠. 민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직원 친목 모임이라면서 왜 강남 와인바에 있는 거지 게다가 센터는 강동구에 있는데 강남까지 가려면 1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민수는 그 와인바 이름을 검색해봤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비싼 가격대로 유명한 곳이었죠. 결코 직원들끼리 가볍게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더 알아보기 위해 그 와인바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찾아봤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방금 올라온 게시물이 있었어요. 화려한 풍선 장식과 케이크가 놓인 테이블 사진이었죠. 그리고 그 위에는 큼지막하게 해피 버스데이 성민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민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성민 최근 몇 달 동안 지연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센터 VIP. 고객이라서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던 바로 그 사람 말이죠. 민수는 지연이 성민에 대해 이야기할 때를 떠올렸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고 재력이 있어 보이며 센터의 중요한 고객이라고 했었죠. 지연은 성민이 운동 상담을 자주 요청한다고 말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친절하게 응대해야 한다면서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것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었습니다. 민수는 그때 단순히 직원으로서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왜 유독 그 고객에 대해서만 그렇게 자주 이야기했을까? 왜 그 사람 상담할 때만 퇴근이 늦어졌을까? 민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지연이 지금 그 성민의 생일 파티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설마 그럴 리가. 민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죠. 결혼 기념일인 오늘 자기 남편과의 약속은 취소하고 센터 고객의 생일 파티에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민수는 다시 한번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지연은 그 와인바에 있었어요. 시간은 이미 밤 9시를 넘기고 있었죠.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재킷을 집어들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강남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도 민수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우연히 센터 직원들이 그 와인바에서 모임을 하고 있고 마침 성민도 같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억지 같은 생각으로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의 가슴은 불안과 분노로 두근거렸어요.
8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택시가 강남 한복판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려서 와인바를 찾아갔어요. 화려한 네온사인이 빛나는 건물 2층에 그 와인바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다리로 건물에 다가갔죠. 유리창 너머로 안이 들여다보이는 구조였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풍선 장식이 가득한 테이블 앞에 케이크와 샴페인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밝게 웃고 있는 지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민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옷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잘생긴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성민이었어요. 민수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남편과 보내야 할 시간을 다른 남자의 생일 파티에서 보내고 있는 아내의 모습. 그것은 민수가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였죠. 민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제대로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민수는 와인바 유리창 밖에서 숨을 죽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지연이 박수를 치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성민은 환하게 웃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내는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결혼 8주년 기념일인 오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다니 민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케이크에 초를 끈 성민이 지연에게 뭔가 말을 건넸어요. 지연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죠. 두 사람의 표정에서는 편안함과 친밀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사이처럼 보였어요. 민수는 그동안 지연이 성민에 대해 이야기할 때를 떠올렸습니다. 단순히 센터의 중요한 고객이라고만 했었죠. 하지만 지금 보이는 모습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직원과 고객 사이의 예의 바른 거리감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였죠. 민수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연이 성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귓속말을 하고 있었어요. 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두 사람 사이의 스킨십은 결코 일반적인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8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저렇게 친밀하게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게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웨이터가 샴페인을 따라주자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지연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민수는 최근 몇 달 동안 집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죠. 언제부터 아내는 저런 표정을 다른 남자 앞에서만 짓게 된 걸까?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 안으로 뛰어들어가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필요한 건 확실한 증거였어요. 나중에 아내가 발뺌하지 못하도록 모든 걸 기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와인바 입구에 적힌 상호명부터 찍기 시작했죠.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지연과 성민의 모습을 차근차근 촬영했어요. 케이크 위에 생일 축하 문구 풍선 장식 샴페인 잔을 나누는 두 사람. 성민의 어깨에 손을 올린 지연 귓속말을 나누는 장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민수의 손은 계속 떨렸지만 영상만큼은 또렷하게 찍어야 했어요. 이게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테니까요. 몇 분간의 영상 촬영이 끝나자 민수는 사진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촬영을 마친 민수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더 이상 그 광경을 지켜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민수는 근처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방금 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웃고 있던 모습, 친밀하게 스킨십을 나누던 장면, 결혼 기념일도 잊은 채 생일 파티를 즐기던 모습. 모든 게 민수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정리해야 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방금 찍은 영상과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어요. 아내가 어떤 변명을 하든 이 증거 앞에서는 소용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민수는 감정을 추스르고 차분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달려가 아내를 기다렸다가 따지는 건 현명하지 못해요. 오히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 시작했어요.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상담 예약을 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민수의 마음속에서는 아내에 대한 애정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배신감과 실망감이 채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었죠. 냉정하게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때였습니다. 민수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 밤 지연이 집에 돌아오면 어떤 거짓말을 늘어놓을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할 생각이었어요. 확실한 준비가 끝날 때까지는 말이죠. 민수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차갑고 단호해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민수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죠. 아침에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자고 말했을 때 아내의 시큰둥한 반응, 직원 친목 모임이 있다던 거짓말, 그리고 강남 와인바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들,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다시 펴기를 반복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죠.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과 사진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어요. 와인바 입구에 상호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케이크 위에 생일 축하 문구도 또렷했습니다. 지연과 성민이 친밀하게 대화하는 장면, 어깨에 손을 올린 모습,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는 표정까지 모든 게 명백한 증거였죠. 민수는 이 파일들을 안전하게 백업했습니다. 클라우드 저장소에도 올리고 이메일로도 자신에게 보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증거를 잃어버리면 안 됐으니까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직도 집에 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죠. 이혼 전문 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청구, 불륜 증거 수집 방법 등을 검색하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여러 법률 사무소 홈페이지를 둘러보며 상담 후기도 읽어봤어요.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을 생각이었습니다. 민수는 노트에 궁금한 점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상간남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 이혼 소송은 얼마나 걸리는지 하나하나 메모해뒀죠. 자정이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돌아온 거예요. 민수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지연은 거실로 들어와 불을 켰고 소파에 앉아 있는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깜짝이야.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민수는 지연의 얼굴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친목 모임 재미있었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물었을 뿐이었죠. 지연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좀 길어졌네. 미안해.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지금 따지면 지연이 경계할 게 뻔했습니다. 민수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는 방으로 들어갔죠. 지연은 이상하다는 듯 민수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가 몇 시간 전까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연의 숨소리가 들렸지만 민수에게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8년을 함께 잔 사람이 이렇게 멀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연보다 먼저 씻고 나와 출근 준비를 했어요. 지연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죠. 민수는 간단히 인사만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민수는 검색해뒀던 법률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혼 상담 예약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원은 친절하게 안내해줬죠. 오늘 오후 4시에 시간이 있으니 오실 수 있냐고 물었어요. 민수는 바로 예약을 확정했습니다. 회사에는 개인 사정으로 조퇴를 신청했죠.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며 양해를 구했어요. 오후가 되자 민수는 법률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건물의 15층이었어요. 민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긴장했죠. 상담실에 들어서자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변호사가 민수를 맞이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시고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민수는 차분하게 어제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어요. 결혼 기념일에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자의 생일 파티에 간 것, 와인바에서 목격한 친밀한 모습, 촬영한 영상과 사진 증거까지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민수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마음을 굳혔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줬죠. 필요한 서류들, 소송기간 예상 위자료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민수는 모든 걸 메모하며 들었어요. 상담이 끝날 즈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이혼을 진행하시겠습니까?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민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증거도 확보했고 법적 절차도 시작했죠. 이제 남은 건 지연과의 대면뿐이었습니다. 민수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사실만 이야기하자고 다짐했죠. 집에 도착하니 지연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지연이 반찬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 민수는 대답 대신 지연을 가만히 바라봤죠. 지연아,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지연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는지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뭔데, 왜 그래? 민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저께 어디 있었어? 정확하게 말해줘.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가볍게 말했잖아. 센터 직원들이랑 친목 모임 있었다고. 지연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수는 지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정말 센터 직원들이랑 있었어. 다른 데는 안 갔고. 지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응, 왜 자꾸 그걸 물어 의심하는 거야.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와인바에서 찍은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지연이 성민의 생일 파티에서 즐겁게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죠. 케이크 앞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장면, 성민의 어깨에 손을 올린 모습, 친밀하게 귓속말을 나누는 장면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민수야, 이건 지연은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저께가 무슨 날인지 알아?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어. 8년, 우리가 함께한 8년이라는 시간, 그날 너는 남편이랑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 생일 파티에 가 있었지.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섭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하지만 민수는 지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모르게 됐다고 결혼 기념일도 있고 다른 남자 생일 파티에 가는 게 모르게 되는 일이야. 너 그 남자랑 얼마나 오래 만났는데. 저렇게 편하게 스킨십을 해.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죠. 민수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와인바 입구 케이크 위에 생일 축하. 문구 샴페인을 나누는 모습, 모든 증거가 명백했어요.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아, 이미 늦었어. 나는 변호사랑 상담도 끝냈고 이혼 소송 준비도 다 했어. 그리고 너랑 만난 그 남자한테도 위자료 청구할 거야. 지연은 민수의 말에 더욱 울음을 터뜨렸죠. 민수야,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8년이나 함께 했잖아.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야. 민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8년을 먼저 버린 건 너야. 나는 끝까지 지키려고 했어. 하지만 너는 달랐지. 지연은 식탁에 무릎을 꿇고 민수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손을 뒤로 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연아, 이제 그만해. 더 이상 할 말 없어.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당분간 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지낼 생각이었죠. 같은 공간에서 지연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방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어요. 민수야, 문 좀 열어줘. 제발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옷가지와 세면도구만 챙겨 가방에 넣었죠. 민수가 집을 나서려 하자 지연이 현관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 나가지 마.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을게. 민수는 지연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지연의 눈은 눈물로 붓고 빨개져 있었죠.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기회는 이미 충분히 있었어. 그동안 너한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때 내가 물어봤잖아. 그때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 거짓말로 나를 속였어. 민수는 지연을 지나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 올 거야. 그때 받아. 민수는 그렇게 집을 나섰어요. 다음 날 민수는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했죠. 동시에 상간남인 성민에게 보낼 위자료 청구 내용 증명도 준비했어요. 변호사는 민수가 촬영한 영상과 사진들을 법적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위치 기록,
와인바 영수증 내역까지 모든 자료를 첨부했죠. 성민의 연락처와 주소는 지연의 핸드폰 기록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어요. 민수는 변호사에게 강력하게 대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민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된 지 이틀 후 민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성민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죠. 저기 민수 씨. 제가 전화드린 건 오해를 풀고 싶어서입니다. 지연 씨와 저는 그냥 친구 사이일 뿐이에요. 민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친구 사이가 결혼 기념일에 생일 파티를 함께 하나요?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귓속말을 나누는 게 친구 사이인가요? 성민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증거는 충분하니까.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성민은 당황해서 지연에게 연락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어요. 며칠 후 성민이 다니는 회사에서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성민은 유명 금융회사의 중간 관리자였는데 피트니스 센터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인사팀에 알려진 거예요. 민수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내용이 회사 측에도 전달됐던 겁니다. 회사는 즉시 내부 조사를 시작했죠. 성민이 센터 회원 자격을 이용해 직원과 사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 회사 윤리, 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성민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 내에서의 평판도 바닥으로 떨어졌죠.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본부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센터 규정에는 직원과 회원 간의 사적 만남을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죠. 특히 VIP 회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더욱 엄격하게 다뤄졌습니다. 지연은 센터 매니저 앞에서 사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결국 지연은 감봉과 함께 인사 기록에 징계 내역이 남게 됐죠. 센터 내에서 지연을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지연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죠. 지연은 매일 밤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용서해달라는 말, 다시 생각해달라는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절망감에 빠졌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어요. 8년이라는 시간 믿고 의지했던 남편. 안정적이었던 일상 모든 걸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실감났습니다. 지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초췌하게 변한 얼굴에는 후회만 가득했죠.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어요. 법원에서 이혼 소송 첫 번째 기일이 잡혔습니다. 민수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어요. 지연도 자신의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죠. 지연의 얼굴은 몹시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지연은 법정 안에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애원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민수는 지연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민수의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인바에서 촬영한 영상 사진들, 위치 기록 내용 증명 발송 내역까지 모든 게 법정에 공개됐죠. 판사는 제출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지연과 성민이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이 너무나 명백했어요. 지연의 변호사는 일시적인 실수였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죠. 결혼 기념일에 배우자를 속이고 다른 이성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지연에게 물었어요. 피고는 이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맞습니까?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죠.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로 이미 무너진 결혼 생활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첫 번째 기일이 끝나고 몇 주 후 두 번째 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성민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성민은 법정에 들어서며 민수와 눈이 마주쳤죠. 민수는 성민을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성민은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민수의 변호사가 성민에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성민은 대답했어요. 피트니스 센터 회원과 직원 관계였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물었죠. 그렇다면 왜 회원과 직원이 결혼 기념일에 생일 파티를 함께 보냈습니까? 성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호사는 영상을 다시 재생하며 친밀한 스킨십 장면을 지적했어요.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성민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민수의 변호사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을 물었어요. 성민의 변호사는 금액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고 성민의 행동이 고의적이었다는 게 인정됐죠. 결국 성민은 민수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성민은 법정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정직 처분에 이어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된 거였죠. 성민의 인생도 크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혼 소송의 최종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법정에 들어서며 지난 몇 달을 떠올렸어요. 결혼 기념일 밤의 충격 와인바에서 목격한 배신. 그리고 법정까지 이어진 긴 싸움 모든 게 마치 악몽 같았죠. 하지만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의 혼인 파탄 책임이 명백하므로 이혼을 허가하며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은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실감했죠. 판결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오자 지연이 민수를 붙잡았습니다. 민수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무 늦게 깨달았어.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민수는 잠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8년을 함께 산 사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행복하게 살아.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떠났죠.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멀어져가는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완전히 사라지자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믿음직한 남편, 안정된 가정, 평범하지만 행복했던 일상, 모든 걸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무너뜨렸죠. 단 하루의 잘못된 판단이 8년의 시간을 산산조각 냈어요. 지연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이미 떠나간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후회만 가득한 텅 빈 마음만 남았을 뿐이었죠. 지연은 천천히 일어나 법원을 나섰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이제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강남 쪽에 작지만 깔끔한 원룸이었죠. 예전 집보다 작았지만 민수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지난 8년의 무게에서 벗어난 기분이었어요. 민수는 주말마다 그동안 미뤄뒀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등산도 다니고 사진 동호회에도 가입했죠. 회사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의욕적으로 일했어요.
동료들은 민수가 예전보다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민수는 조금씩 자신을 추스르고 있었죠.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북한산에 올랐어요. 정상에 도착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맑은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죠. 민수는 문득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되고 배신당할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물론 가끔은 외로움이 찾아왔어요. 8년이라는 시간이 쉽게 지워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그 외로움마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보다 거짓된 관계 속에 있는 게 더 고통스럽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민수는 산 아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면 지연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이혼 후 지연은 예전 집에 혼자 남게 됐습니다. 재산 분할로 상당 부분을 민수에게 넘겨줘야 했죠.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징계 이후 동료들의 시선이 너무 차가워 결국 그만뒀어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내도 연락이 오지 않았죠. 지연은 하루하루를 후회 속에서 보냈어요.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민수의 소중함을 몰랐을까? 자책하며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어요. 지연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등을 돌린 거였죠. 지연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성민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 정직 3개월을 마치고 복직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신뢰를 잃었고 승진 기회도 사라졌죠. 상사는 성민을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배제됐습니다. 민수에게 지급한 위자료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죠. 성민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했어요. 하지만 새 직장에서도 과거의 일이 알려지면서 불편한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거였어요. 성민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승진을 했어요. 새로운 팀장으로 발탁돼 후배들을 이끌고 있었죠.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자주 여행을 다녔습니다. 제주도, 강릉, 부산 전국 곳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었어요. 민수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완전히 상처가 아문 건 아니었어요. 가끔 결혼 생활을 떠올리면 가슴 한구석이 아렸죠. 하지만 민수는 그 아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은 민수에게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주겠다고 말했어요. 민수는 웃으며 아직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자신을 회복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가을날 민수는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수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죠. 2년 전 결혼 기념일, 그날의 충격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민수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줬죠. 민수는 배신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냈어요. 법적으로 정당하게 대응했고 새로운 삶을 개척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쉽게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자신이 말이죠. 민수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지연은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매일 밤 민수에게 보냈던 문자들을 다시 읽으며 후회했죠. 하지만 민수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거울을 볼 때마다 초췌해진 자신의 모습에 놀랐어요. 예전에 밝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혼기념일 단 하루의 선택이 8년을 무너뜨렸고
그 이후에 모든 것까지 파괴했죠. 지연은 매일 그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었어요. 지연에게 남은 건 끝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인생 속에서 지연은 오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